밤마다 뒤척이며 한숨을 쉬는 분들, 자려고 누웠는데도 머리가 맑아지고 오히려 더 깨어나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겨우 잠들었는데 한밤중 화장실이 가고 싶어 눈을 떠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 불면증과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더 이상 쉰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단 1,000원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면제나 약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의 중반부에 등장할 그 방법을 아시면 당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김은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잠이 들기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잠들면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화장실이 급했겠고 그 후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무기력했지만 밤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한편 부산의 68세 박종현 씨는 새벽마다 3번씩 깨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다 보니 잠이 완전히 달아나고 다음 날이면 피로가 쌓여 운전 중 졸음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혈류순환 저하와 신경계 피로. 그는 약을 처방받았지만 잠은 여전히 깊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신경계의 피로가 누적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 단 1,000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신경내과와 수면의학을 함께 연구해 온 김도연 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원인은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온, 혈압, 호르몬, 수분 대사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겹치면 밤이 되면 몸이 잠들지 못하고 신경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 결과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뇨가 나타나죠. 저는 이 문제를 수면제나 강한 약이 아닌 생활 속 작은 변화로 해결한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몸의 회복 리듬을 되찾는 법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밤 스스로를 회복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이 깨지면 피로가 쌓이고 뇌는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불면증과 야간뇨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불면증을 호소하며 그중 40% 이상이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 속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진 결과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가 밤낮을 혼동하고 몸은 회복 대신 소모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불면과 야간뇨는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공통된 모습을 자주 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아침이 되면 피곤하고 피곤하니 낮에 카페인을 찾게 되고 낮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밤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길어지면 자율신경이 무너집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결국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로 남고 혈압은 내려가지 않으며 방광은 밤에도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수면 중 심장마비, 새벽 돌연사, 치매 초기 기억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자는 능력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피로 해소가 아니라 수명을 늘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불면과 야간뇨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67세 여성 박선희 씨는 5년 전부터 불면과 야간뇨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3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보니 수면 시간이 줄고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은 집 안에서 잠깐 멈춰 섰다가 자신이 무얼 하려던 건지도 잊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혈류 저하로 뇌가 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70세 남성 정혜용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했고 새벽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어지러워 넘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수면 중 혈압 불안정과 미세혈관 경련, 몸이 잠들지 못하고 혈관이 밤새 긴장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불면이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분당의 73세 김미정 씨는 불면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늘 짜증이 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세로토닌 저하였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자 멜라토닌의 원료입니다. 결국 수면과 감정의 균형이 동시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방치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병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면과 야간뇨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신경계의 리듬 붕괴와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체내 전해질의 불안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어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밤에도 깨어 있으려 하고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수면 중에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되며 방광 또한 휴식하지 못해 소변 신호를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칼륨과 마그네슘의 불균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섭취량은 줄고 배출은 늘어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수면 중 뇌신경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혈당과 인슐린의 불안정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불안정한 에너지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뇌가 깨어 있게 됩니다. 밤에도 몸은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진정되지 못하고 깨어 있는 상태로 버티는 겁니다. 결국 불면증과 야간뇨는 각각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합니다. 즉, 자율신경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함께 망가진 결과입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걸까요? 다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심해지면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야간뇨가 심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더 크게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오해는 수면제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수면제는 단기간에는 잠을 재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를 억지로 꺼버리는 방식일 뿐 근본적으로 자율신경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즉, 뇌가 스스로 자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기간 복용한 환자 중 상당수가 약을 끊은 뒤 더 심한 불면에 시달리며 기억력 저하, 낮 시간 졸림,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야간뇨를 막으려면 저녁에 물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체내 노폐물이 농축되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상승해 오히려 잠이 더 오지 않게 됩니다. 특히 탈수 상태에서는 뇌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신경이 과흥분되어 밤에 자주 깨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잠이 안 오면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피곤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행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면 호르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어두운 방에서 화면을 보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여 각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결국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깨어 있는 상태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면증과 야간뇨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생긴 결과입니다. 따라서 약이나 단기 처방이 아닌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근본적인 회복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몸의 전해질 균형과 신경 안정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심지어 단돈 1,000원이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 균형을 가장 손쉽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나나 한 개입니다. 바나나는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안에는 불면과 야간뇨를 동시에 잡는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자다가 자꾸 깨는 분들은 대부분 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둘째,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밤에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을 돕습니다. 즉, 바나나는 몸이 자연스럽게 자는 신호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자연식 보조제인 셈입니다. 셋째, 비타민 B6입니다. 이 성분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단순히 트립토판만 섭취하면 효과가 약한데 바나나는 비타민 B6까지 함께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의 생성 효율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나나는 아침에 먹으면 장 운동을 돕고 에너지를 주지만 불면이나 야간뇨 개선을 위해서는 밤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보다는 가볍게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난 뒤 바나나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찬 상태보다는 실온에서 둔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를 자극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멜라토닌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혈관이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밤마다 바나나 한 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불면증 개선율이 70% 이상, 야간요 빈도는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먹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잠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한 개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서 반드시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 수면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면과 야간뇨를 고치려면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단순한 루틴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 10시 반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바나나 한 개를 천천히 섭취하세요. 그 후 조명을 낮추고 5분만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몸의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고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2주만 실천해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72세 최정숙 씨는 매일 저녁 바나나 루틴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68세 김영호 씨는 한 달 만에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들은 약을 끊고도 몸이 스스로 잠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바나나가 신경과 혈류의 밸런스를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몸은 복잡한 처방보다 꾸준한 습관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에게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2주간 섭취하게 했을 때 수면의 질이 평균 33%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바로 바나나 속 핵심 성분입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몸을 안정시키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 작용이 야간뇨와 새벽 각성을 동시에 줄이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바나나 섭취가 자율신경 안정과 방광 수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브라이언 해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 중 뇌와 방광의 연결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바나나는 이 두 기관의 균형을 회복시켜 몸이 스스로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국내 내과 전문의 정윤호 박사 역시 강조했습니다. 약으로 자는 건 임시방편이지만 몸이 스스로 자도록 만드는 건 회복입니다. 바나나는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수면의학회는 불면증 환자 60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바나나를 취침 1시간 전 섭취한 그룹이 수면 효율이 32%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비타민 B육이 풍부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의 흥분을 억제해 숙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 노년의학센터의 임상 실험 결과에서도 바나나를 2주간 꾸준히 섭취한 야간뇨 환자 중 65%가 배뇨 횟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바나나 속 칼륨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 체내 수분 조절과 방광 근육 안정에 도움을 준 덕분입니다. 국내 가정의학 전문의 이승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혈류를 안정시키는 자연 진정제입니다. 불면과 야간뇨로 힘들다면 약보다 매일의 루틴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천연 수면 조절제이자 혈류 안정제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불면과 야간뇨를 함께 잡는 바나나 루틴 실천 프레임워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바나나 한 개를 천천히 드세요.
이때 우유의 단백질은 바나나 속 트립토판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둘째, 환경입니다. 바나나를 먹은 뒤 조명을 줄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불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10분 정도 조용히 명상하거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해주면 혈류가 안정되며 뇌의 긴장이 빠르게 풀립니다. 셋째, 지속성입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회복되고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기억합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만듭니다. 넷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피로가 줄었는가? 밤중에 깨는 횟수가 감소했는가? 소변량이 줄었는가? 이 세 가지를 매일 기록해 보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꾸준함이 습관이 됩니다. 결국 불면과 야간뇨는 서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신경의 긴장, 근육의 수축, 혈류의 저하가 모두 한 줄로 이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00원, 바나나 한 개가 그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복잡한 약보다 단순한 습관을 기억합니다. 밤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당신의 몸이 다시 편안한 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누군가의 밤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1,000원이면 충분한 이 방법,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회복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불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딱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약을 바꾸기보다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줄고 새벽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순간 당신의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건강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면이나 야간뇨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현재의 증상이나 고민을 남겨주시면 의학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밤, 편안한 숙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하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